안녕하세요, 유튜버 책보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 왕을 참아라.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왕조 약 500년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중 가장 약하고 암울했던 그 시기, 모든 고통을 짊어졌던 백성들 편에서 본 조선왕조, 각 왕조별로 날카로운 비난을 가한 책입니다. 제 인생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저에게 역사를 보는 다른 관점을 길러준 책입니다. 왕을 참아라. 약 13년 전에 출간된 이 책은 굉장히 직설적인 단어, 강렬한 화법 등으로 이런 책이 출간이 될 수 있구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책입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콩가루 집안 태조 이성계, 비겁하고 강교한 소인배 선조, 무능하고 잔인한 인조,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쪽팔리는 전쟁, 조선 청나라 전쟁, 병자호란,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자, 조선 왕조를 비난을 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제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유아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건 우리 선조들,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가장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숙한 역사관은 우리 선조들, 엄마 아빠가 비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전과자였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나빴던 행위들을 피해가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선조들, 엄마 아빠가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그 노하우들,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나의 현재와 미래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가장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피하고 왜곡하는 게 아니라고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이유. 똑같은 동네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똑같고 교육 환경이 비슷하죠. 항상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가 망조에 들어서고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주변국의 비웃음을 받으면서 차별을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그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이 국가의 망조예요. 물질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반도에만 갇혀있고 분열되고 돈만 있으면 이웃의 미래는 신경 쓰지 않고 다 팔아버릴 기세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나라는 원래 못난 나라였고 원래 그런 나라였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었고 우리보다 잘 나가는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 조선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조선 초기, 중기를 다룬 상권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한국 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를 나왔다고 하십니다. 이 스페인어라고 하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세 개 공용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페인어는 중남미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브라질을 빼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이 되죠. 다문화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자, 또 현재는 미국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민이시죠. 이 교민분들이 사실 한국을 바라볼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쏟아지는 뉴스를 접하면서 비상식적인 것들을 계속 접하면 이게 상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 많은 교민분들이 이 책보고 채널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이상하게 돌아간다. 한국 이상하다.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와 그 제도들.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 말이죠. 우리가 신라 하면 아랍 문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무역 강국, 상업 국가. 고려하면 우리 국명이 코리아잖아요. 그렇죠? 원래 고려를 콜이라고 읽는 겁니다. 5편에 나오는 내용이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다 고리라고 읽었어요. 코리아죠. 자, 고려시대 세계적인 무역 강국 고려. 근데 조선으로 오면서 바뀝니다. 조선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 상권, 상업 권력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뺏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신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서에 나와 있는 거죠. 지방자치. 지금으로 보면 이제 시장, 도지사들 다 왕이라고, 절도사 다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서는 항상 경계의 대상이죠. 그래서 옛날 왕들 같은 경우는 이곳저곳 왕성을 계속 옮기면서 감시를 했었어요. 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지방 세력들. 이 지방 세력들의 장점은 그 지역이 상업적으로 발달할 때 굉장히 윤택하게 번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이 조선은 상업 권력을 애초부터 막았던 국가입니다. 그들끼리 잘 살고 싶었던 국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 자본이 몰리면 권력화가 됩니다. 불교, 종교도 배척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을 보시면 산업공상, 선비, 그 다음에 농업인이에요. 상인들은 거의 천민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제적인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여러분 경제의 밑바닥, 이 사회의 밑바닥에 험한 일들 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조선은 어떻죠? 조선은 상업국가가 아니고 농업국가다 보니까 이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도태당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떡하죠? 같은 민족을 노비로 삼습니다. 한 번 노비면 영원한 노비예요. 태어나면 노비입니다. 이런 국가가 전 세계에 어디 있었냐 이 당시에. 노비라 하면 전쟁을 벌여서 옆나라 민족을 노비로 쓰는 거는 맞아요. 아니면 큰 범죄를 저질러서 노비로 쓰는 건 맞지만 이것은 연좌제죠. 그냥 노비가 계속 태어나면 노비인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냐. 인도. 그래, 인도. 카스트 제도가 있었죠. 인도는 종교와 노비를 결부시켰습니다. 종교적으로. 전생의 한 업적에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는 종교도 없는데 그냥 연좌제로 노비가 있었던 나라다. 양반은 어떤 사람들이냐? 상업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폐가 유통되던 국가가 아니죠. 제대로. 자, 양반은 성리학, 유교주의, 서열이죠, 서열. 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윗권력에 까불지 말아라. 그런 이론이에요. 기본적으로 보면요. 이게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양반에도 계급이 있는데 말이죠.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시험을 보면 뭐 족보도 위조해야 되는 일이 허다한데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지금도 이력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 부모님의 정보를 쓰는 난이 있죠. 부모님의 직업을 쓰는 난도 있어요. 어디를 보면 말이죠. 조선시대도 있었다. 부모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다 적어야 돼요. 외가 쪽도 적어야 됩니다. 왜 보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지원자의 부모님의 권력과 재산도 큰 도움이 되죠.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도 그리했다. 자, 서얼제도도 있었다. 서얼은 뭐냐? 여러분
여기 보신 말이죠. 이제 조선의 건국. 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합니다. 이성계한테는 6명의 아내가 있었죠. 첫째 아내에게는 아들이 6명이 있어요. 둘째 아내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 세자 책봉을 둘째 아내의 막내에게 왕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내의 막내.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막내가 17살 때, 지금으로 보면 고등학생쯤 됐네요.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우리 큰형이 세자책봉이 돼야지 두 번째 아내, 이복 동생한테 왕권이 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이제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방원이 만든 제도가 뭐냐? 서얼차별법이다.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그 아내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관직에 오를 수 없다. 조선왕조 내내 있었습니다. 그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자, 신문고도 문제였죠. 여러분, 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조선에는 신문고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신문고를 그러면 아무나 칠 수 있냐? 지방 사람들도 올라와가지고 서울 와서 한양 와가지고 며칠 동안 걸어와가지고 신문고를 치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문고를 한번 치려면 또 어떻게 쳐야 되냐? 관청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한 곳에서 허가를 내려줘야 되죠. 현재 이전 정권까지 있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신문고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요즘은 인터넷 시대죠. 누구나 다들 접근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인데요. 20만이 되면 정부에서 들어주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 신문고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비공개 원칙으로 바뀌었고요. 신청 접수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20만이든 30만이든 몇 명이 돼도 본인들 마음대로 검열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역사 거꾸로 가고 있다. 자, 세종대왕. 이 책의 저자는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도 과감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에서는 장남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조혼이 있었죠. 예전에는 아이들을 빨리 낳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전자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장남 자체가 DNA가 안 좋아서 일반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차남부터 왕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은 장영실 아실 거예요. 이 장영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기술자였죠. 아버지가 원나라 사람이다, 아니면 송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장영실은 항저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저우가 어디냐면 중국의 남경 근처예요. 상하이 근처입니다. 그 지역은 예전 고려의 남경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기술이 발달됐던 고려, 많은 무역항들이 그쪽에 있었잖아요.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다, 장영실은. 거기서 고려가 패망한 후에 바다를 타고 넘어오면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제 공주, 그러니까 백제의 담로 중에 하나였던 공주, 충청도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 장씨는 지금도 현재 그쪽이 본관으로 되어 있죠. 아산장씨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항저우 출신입니다. 자, 조선 청나라 전쟁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북쪽의 여진족. 사실 이 조선 청나라 전쟁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조선의 건국 자체가 명나라를 치러 가는 거였습니다. 원래 고려가요. 요동을 차지하러 가는 거였죠. 요동이라 하면 여러분 태행산맥 오른쪽이 다 요동입니다. 자, 명나라가 북경을 차지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몰려서 도망간 원나라 그리고 고려가 합심해서 요동을 쳐야 됐었던 겁니다. 자, 요동을 치러 가는데 이성계가 수많은 전쟁, 목숨을 건 전쟁으로 왜구도 토벌하고 반란 세력도 토벌했는데 명나라를 토벌하러 가라는 겁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했던 거죠. 그리고 명나라와 함께 이제 고려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고족이 있고 또 여진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진족이 당시 강해졌다.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여진족이. 후금이라고 하죠. 전쟁만 나면 조선시대 임금과 대신이란 것들이 먼저 도망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마찬가지죠. 전쟁 나면 먼저 도망가고 백성들은 다 나와서 싸우고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그 도망갔던 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와서 살아남고 바른 말하는 백성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창피하거든요, 본인들이.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건을 하고 다시 또 백성을 옥죄고 또 전쟁이 나고 늘 반복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를 보면 언제 국가가 망조에 드는지, 또 시민들의 지금 현재 의식은 어떤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밑바닥부터의 큰 외침이 조금씩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저는 조선도, 못난 우리 조상도, 잘난 우리 조상도 다 우리 조상이고요. 이 역사는 내일의 발전을 위한 교육서라고 생각합니다. 큰 자긍심, 조선에서 찾을 거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제가 큰 우리 자긍심의 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코리아라는 국명에 맞는 세계적인 울림을 주는 강성한 국가가 되도록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역사관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